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빠른 합격을 원한다면 여러분 선우한국사.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영린이들을 위한 그야말로 생기초 한국사 워밍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우한국사 절대 연표라는 이런 여러분 중요한 제목을 붙여놨는데, 일단 자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자, 강의 대상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강의는 이런 분들, 방대한 한국사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좀 공부 좀 했어. 내가 노량진에서 또는 뭐 혼자 지방에서 자 이런 수험을 공무원 한국사를 공부했는데 뭔가 좀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것 같아. 그런 분들 위해서 여러분 요 강의를 마련했어요. 자, 강의 내용은 자 본격적인 이론 강의.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자 이론 종합반이 있고 이론 단과반이 있는데, 뭐 이론 종합반이든 이론 단과 등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흐름을 중심으로 가장 기초를 다뤄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뭘 해드릴 거냐면 시대의 어떤 특징 말씀드리면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주요 개념, 그리고 그 시대에 꼭 알아야 될 용어들, 이런 거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 그 네이버 카페에 직접 제가 선우빈 선생이 직접 답변해 드리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용어가 안 접해 있어서 한국사 접근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뭔가요? 전제 군주제가 뭔가요? 왕정이 뭔가요? 공화정이 뭔가요? 뭐 이런 것들, 절대 군주는 뭔가요? 이런 것들, 자 당기는 뭔가요? 이런 용어 설명들을 정말 용어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용어들을 여러분 틈틈이 여기서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본 수업에서는 여러분 역사적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용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해드리면서 시대의 어떤 전체적인 자 시대 개념과 그리고 기초를 여러분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자, 강의 자료 진짜 여러분 너무 많은 준비를 했어요. 사실 1000페이지 두꺼운 교재 기본서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생기초 강의 만드는 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노하우를 꾹꾹 담아서 자 강의 자료 3총사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선우쌤이 여러분 제가 직접 그린 절대 연표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이게 이제 프린트로 나가요. 제가 이걸 다 나눠서 프린트로 나갔고, 지금 랜선 지자분들은 컬러 프린트를 만났을 겁니다. 지금 실강에 오신 분들은 흑백을 만나셨죠?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제가 우리 시대가 8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를 좀 쉽게 좀 더 빠르게 접근해 드릴까, 부담 없이 해드릴까 그 고민하다가 그럼 이렇게 8장의 자 만화로 그 시대에 꼭 알아야 될 연도와 그 다음에 주요 사건을 정리해드린 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 중에 오늘은 자 이 선사시대 및 자 고대 사회까지, 즉 삼국시대 통일신라 발해까지 자 3시간 동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 자 3주에 걸쳐서 제가 자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절대연표. 그래서 수업 중에 제가 절대연표 펼쳐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절대연표 이렇게 만화가 그려져 있는 그걸 펼쳐놓으시고요. 이게 제일 메인 교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너스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고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린이라는 이 말 여러분 좀 어떤 이 느낌이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초등학교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개념 정리 활동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지도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지도, 한강 또는 뭐 이런 자 낙동강 이런 강, 그리고 또 하나 주요 지역들, 요서, 뭐 요동 이런 지역에 대한 여러분들이 개념이 초등학교 때는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백지도에다가 이런 걸 써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잡혀 있는데 오히려 자 시간이 지나고 교육량이 많아지면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지역 관련 문제, 특히 자 2020년 같은 경우는 특히 강화도, 그 다음에 한양 이런 지역 관련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올해도 또 평양과 관계된 역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거는 처음부터 좀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접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아예 활동지를 만들어 왔고요. 이거는 3주 진행될 동안 이 활동지 여러분 지도는 꼭 갖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가장 대한민국에서 정말 여러분 최고의 필기노트라고 자부하는
선왕국사 연결고리에 자, 한 페이지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처가 있죠. 그래서 연결고리 나중에 페이지 52페이지 칼라 도표를 보시면서 거기에 이런 지역의 간략한 역사들을 아주 완벽하게 정리해 드렸는데 나중에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항상 제 모토는 수업을 듣고 나면 뭐 생기초든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꼭 문제를 풀어야 된다. 우리는 객관식 20문제를 다루는 여러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가 오늘 이제 자, 선사부터 자, 고대사까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은 제가 10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그 중에 8문제는 꼭 푸셔야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그래서 한번 스스로 확인 기출 문제를 넣어드렸고요. 자, 이거 난도 중하의 문제들 또는 그냥 하 정도의 문제로 갖고 왔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거기 자, 자료 보면 맨 그때 고난도 문제 2개를 해드렸죠. 이거는 지금 손을 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은 6월이잖아요. 자, 내년 3월 내는 여러분은 이런 문제는 너무 쉽게 푸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도 문제 9번, 10번까지 갈 수 있는 그 단단한 힘을 제가 길러드릴 거고요. 그 첫 번째 자, 장이 바로 오늘 영리를 위한 바로 생기초 강의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활동지 펼쳐보세요. 자, 활동지 지도를 보시면 제가 거기다가 여러분의 자, 필기를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요 주요 키워드를 써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올인원 선왕살은 저의 아주 메인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뭐 연결고리 강의할 때도 그렇고 모든 강의 시작할 때 저의 첫 번째 화두입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한국사란 무엇이냐? 우리 역사죠. 자, 그러면 자, 역사란 특히 한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 이 땅 우리 민족은 이 한반도와 만주에 살았다는 거 이거부터 기억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자, 이 땅 밑에다가 여러분의 손글씨로 직접 써보십시오. 자, 거기에 밑줄 치고 만주 한반도. 우리 민족은 만주와 한반도에 살았다는 거. 자, 요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자, 이러면서 여러분은 이 지도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지도를 처음부터 잡아놔야 여러분이 마지막 내년 자, 4월 국가직전 또는 지방직전에 다시 한번 이 지역의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있었던 역사들, 주요 역사를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그 첫 과정이죠. 일단 여러분 여기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요하 또는 라호라 불러요. 옛날에는 모든 용어가 여러분 한자로 썼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나라 발음으로 자,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하 또는 라호호. 자, 그러면 자, 요하를 중심으로 늘 방향이에요, 여러분. 동서남북입니다. 그러면 자, 요하의 동쪽 바로 여기가 요동이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요하의 서쪽이니까 요서입니다. 그래서 요동, 요서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여기 압록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두만강이 있잖아요. 이 압록강에서 두만강 요 사이에 있는 요 애매한 영토 여기를 간도라 불러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거기 제가 간도라고 표시해 놨지만 다시 여러분의 손글씨로 표시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시 자, 만주라는 것은 만주란 간도, 요동, 요서를 포함한 이 넓은 영토. 여러분 지금 팔이 여러분 자, 칠판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서 자, 여기까지 해놨는데 어쨌든 이 넓은 데를 만주라 부릅니다. 즉 만주라 여기를 다 얘기한다는 거. 간도, 요동, 요소를 포함한. 자, 우리 민족은 만주와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민족은 어디 살았다? 예, 만주와 한반도. 자, 랜선시아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자, 넷클래스에서 들어오신 여러분들 자,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어디 살았다? 예, 만주와 한반도.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나중에 자, 본격적으로 고대사에 들어가면 삼국에서 가장 큰 미션은 이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을 어느 나라가 차지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 한강. 자, 그다음에 다시 낙동강 표시해 보시고요. 자, 한강, 낙동강, 그리고 대동강, 자, 청천강, 자,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 정도는 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저 고대사에 들어갈 때 한강 상류, 한강 하류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자 한강 상류, 자 여러분 여기 자 북한강 저 강원도 쪽에서 여러분 시작해서 화천 쪽에서 쭉 내려와서 자 이 춘천을 거쳐서 자 이쪽 서울로 자 물이 들어오고 여러분 인천으로 물이 빠지죠. 바다 쪽으로 바로 여기를 한강 상류라 불러요. 또 하나 이쪽 자 충주 지역에서 또 여러분 그쪽에서 자 우리가 또 물이 시작해서 다시 자 쭉 올라와서 자 서울로 여러분 들어와서 인천으로 빠지죠. 이쪽 여기도 뭐라고 한다? 네, 한강 상류라 불러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는 북한강 상류고 여기는 남한강 상류입니다. 그래서 자 출제자가 상류 얘기할 때 한강 상류 얘기할 때 여러분은 출제자 의도를 알아셔야 되는 거예요. 북한강을 얘기하는지 남한강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한강 하류라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서울과 자 이쪽 인천 쪽, 즉 바다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여기를 하류라 부른다. 자 거기다 직접 표시해 주십시오. 자 한강 하류, 여기 한강 상류, 여기 한강 상류. 자 북한강 상류, 남한강 상류.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 이거 우리 여러분 뭐 짐승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살았던 자 살고 죽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얘기인데 일단은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왕조사였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왕조사에서는 자 이들 특히 이 사람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 역사를 주도했던 그 지배층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도 뭐 삼국시대 얘기할 때 주요 왕들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왕들. 특히 너무 많은 왕이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왕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방대한 5천 역사 너무 자랑스럽지만 수험생한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러나 사실 범위가 정해져 있고요. 자 나오는 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왕과 함께 여러분 정치를 같이 폈던 집권 세력들 그들에게 초점을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를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자, 집권 세력과 함께 여러분 어떤 집권 세력 갖고 있는 성향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듯이, 자, 과거는 더욱더 영향이 컸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했던 수많은 피지배층들. 자, 이들은 여러분, 역사의 자, 주도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 이들 역시 우리가, 자, 얘기가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이 말은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이 주도 세력, 이 얘기는 과거의 왕조사였기 때문에 지배층들이 역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주도적인 역사였지만 사실은 수많은 여러분 민초들도 역사에 자신의 삶을 이뤄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또 그들 삶에 있어서는 그들도 주도 세력이죠. 근데 그들은 농민이었고요. 그들은 상인이었고요. 그들은 수공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어느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냐면 경제에서 농업의 변화, 상업의 변화 이런 경제에서 시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에서 나와요. 자 오늘 저희가 이 생기초 강의에서 마지막 문제가 8번 문제. 자 8번 문제일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자 8번 문제에서 바로 이 어떤 밀란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건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데 백성들이 이 지배층들의 여러분 자 이 지배하에서 아주 힘들게 살다가 자, 이들이, 자, 가끔씩 악하고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지배층이 너무 썩어 있을 때. 이들이 도덕성 상실, 그리고 백성을 착취하고 그들끼리 여러분 권력싸움 할 때 지배자들은, 자, 이러한 지배들 썩어 있을 때 피지배자들이 악하고 소리 지르는데 우린 그거를 밀란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런 밀란들, 요런 게, 자, 공무원 시험에 나옵니다. 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한국사, 검정, 수능 시험도 역사는 이렇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 그걸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예요, 여러분. 변화에 중요 표시해 주세요. 역사는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똑같은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5천년 역사인데 이 속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것은 자,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특정한 변화들. 그리고 이 변화가 긍정적으로 발전될 때 우리는 시대를 달리 봅니다. 자, 여기 하나 요거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시대 구분. 시대. 우리 시험은 자, 이게 어느 시대인가를 물어봐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이 시대, 이 국왕은 누군가요? 이 시대 경제는 뭔가요? 이 시대는 뭔가요? 이 시대 문화는 뭔가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대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이 시대를 기본적으로 과거에 여러분 7차 교과 과정에서는 국정교과서, 즉 정부가 정한 교과서로 모든 청소년들이 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시대를 8시대로 나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는 자, 검인정 교과서. 그래서 현재 자, 학교마다 각 고등학교마다 여러분 한국사 교과서가 다르죠. 근데 이 검인정 교과서 역시 시대를 나눌 때는 자, 국정교과서에 입각한 시대를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 시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노량진에서 공무원을 여러분 20년 했는데 그러니까 수험생들을 굉장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사를 좀 여러분 하셨던 분들, 특히 좀 장수생분들이 오히려 시대 개관을, 시대를 못 잡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요 시대, 우리 국정교과서에 입각한 요 시대를 먼저 잡고 가면 정말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자, 우리 시대는 크게 8시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선사시대 및 국가형성, 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리고 자, 다시 여기 자, 석기 단계는 여러분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자, 공유와 평등의 사회예요. 그리고 청동기부터는 자, 공유의 반대가 사유고요. 자, 평등의 반대는 계급이겠지. 그래서 드디어 지배자가 나오고 그 지배자에서 국가가 나오고 이게 바로 최초의 국가 청동기 때 고조선입니다. 그리고 자, 철기 단계 이 땅에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여러 등등 여러 국가가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중에 자, 드디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가야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 이렇게 자,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 생각 사국이라고 얘기해야 된다. 가야까지 포함해서. 근데 자, 가야 얘기는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좀 이따 통일신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에는 발해가 있죠. 여기를 남북국 시대라 부르고요. 여기 삼국과 자, 이 남북국 시대, 이 천년의 역사를 대한민국 교과서는 고대사회라 불러요. 그 다음에 자, 고려, 여기를 중세사회, 그리고 조선 전기, 이성계가 세운 조선 전기를 근세사회, 그리고 임진왜란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 후기 상황을 여러분 완전히 전기와 달리 보고 있어요. 여기를 자, 조선 후기 또는 근대사회 태동기, 근대적 요소가 막 모락모락 나오는 시기. 자, 그리고 자, 다시 1863년부터 1910년 소위 개화기, 여기를 근대사회 발전기, 그리고 잘 아시는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 또는 민족 독립운동기, 그리고 1945년부터 지금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 놓여져 있고 바로 여기가 현대사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대로 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시대에서 우리 공무원 문제, 이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 수업 듣고 나서 제가 이미 여러분 자, 촬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시대마다 공무원 시험에서 뭐가 주로 기출됐고 이 시대 주요 키워드는 뭐고 이걸 제가 자, 여러분 특히 2022년 기본서에 QR코드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자,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의에서는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뭐 2단원이 뭐가 기출됐었고 그 다음에 2단원에서 주요 키워드는 뭐고 이런 것보다 자, 센 기초, 그야말로 다 이 시대에 갖고 있는 특징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자, 기본적인 연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선사시대 및 고대사회, 이게 이번 주 얘기고요. 자, 총 3주에 걸쳐서 이 센 기초 강의가 진행되는데 다음 주에는 자, 고려, 조선전기, 조선후기, 그리고 마지막 셋째 주에는 여러분의 약점인 근현대사, 이 자, 근대사의 발전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회 이렇게 나뉘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1강 선사시대 및 자, 고조선 그리고 초기 국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음표 펼쳐보세요. 자, 저희 만화로 그린 절대음표 펼쳐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활동지 펼쳐보세요. 자, 먼저 자, 활동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제가 만들어 온 PPT를 좀 보세요. 의외로 여러분이 부끄러워서 못 물어보는 자,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자, 제가 해결해 드릴 거예요. 일단은
가장 큰 역사는 크게 여러분 선사와 역사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럼 내가 선사와 역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얼른 자 써보십시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부분이거든요. 선사와 역사의 구별은 뭐냐? 그러면 용어 정리 여러분. 자 먼저 선자 그리고 기록할 사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지나갈 역자에 기록한다. 기록사자. 그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이미 아시죠? 선사와 역사의 구별은 뭐다? 기록이 있느냐, 기록이 없느냐. 자, 선사시대는 기록 이전의 시대. 즉 문자가 없는 시대. 그래서 결국 문자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사시대인들, 즉 구석기, 자 신석기, 청동기, 철기인들이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뭐 갖고? 당연히 여러분 도구죠. 즉 이걸 우리가 유물이라 부르잖아. 그들이 썼던 자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들이 어떤 집에서 인간의 여러분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집에서 어떠한 환경에서 자 어떤 무덤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유적이라고 부르잖아. 그들이 남겼던 흔적. 그래서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자, 이 시대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역사 시대는 자, 자료가 있는 거죠. 기록할 수 있으니까. 자, 문자가 있는 시대고요. 문자가 있다 보니까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과거를 역사 시대라 부르는 겁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선사와 역사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다? 문자. 그러니까 선사 시대는 문자 이전의 시대. 그래서 기록을 남길 수 없었고 역사 시대는 문자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있더라.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서양 기원. 자, 그 얘기 여러분. 우리 사실 서양 기원을 쓰고 있어요. 자, 이게 기원 전, 기원 후잖아요. BC와 AD. 자, 이것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초 드릴게요. 내가 이거를 확실하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활동지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 서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서양사에서 중요한 건 예수죠. 그래서 자, 여기 BC란 Before Christ, 즉 예수 탄생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AD란 이거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노, 어쨌든 주님의 해, 즉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그 해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BC와 AD의 구별은 뭐다? 네, 바로 자, 예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Before Christ. 그거. 그래서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당군기원은 또 뭐냐? 당군기원. 그래서 당군기원이란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자, 우리 출발선에서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죠? 이 고조선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당군 왕검이잖아요. 당군 왕검. 그래서 자, 왕검이 즉위해서 그가 나라를 세우죠? 당군 조선 또는 고조선 또는 조선. 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 또는 당군 조선. 자, 또는 고조선. 그 해가 BC 2333년 서양 기호로 얘기하면 그게 바로 자, 그 해를 원년, 즉 처음으로 자, 1년으로 잡은 게 우리 역사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 활동지를 잠시 살펴볼게요. 자, 얼른 거기다 답 좀 써보세요. 저기 잠깐 퀴즈. 자, 그럼 거기에 자, 활동지 보시면요. 여러분 스스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2021년 올해는 당기 몇 년인가 이겁니다. 직접 써보세요. 쓰시면서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죠. 그리고 우리는 당군기원이라는 역사기원을 썼었어요. 그래서 당군기원, 당군 몇 년, 당군이 나라 세운 지 몇 년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자 1961년 5.16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당군기원은 우리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자 너무 좀 폐쇄적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서양 기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BC AD로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공무원 기출문제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전에 1919년 김희동기선언서, 여러분 국어 시간에 진짜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김희동기선언서 다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거기 맨 밑에 당군기원 몇몇 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군기원이 뭔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답하셨죠? 자, 뭡니까? 2333년에 플러스 현재 연도 넣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자 원년이니까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자 당군기원 2334년이고 2년 지나면 다시 2335년이고 지금은 2021년 지났으니까 플러스하면 현재가 당군기원 연도가 나오는 거죠. BC와 AD 당군기원.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오케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 공무원 문제 풀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자 8,000년 전 상황을 보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이 여러분 이제 BC와 AD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고, 어쨌든 지금 대강 자 2021년인데 그러니까 대강 2000년 잡고 8,000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시 여기 5,000년 가야 되는 거잖아. 여기 지금 자 6,000년 더 가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8,000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000년 그리고 자 6,000년 들어가면 바로 BC 6,000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어느 시대인가? 구석기일까? 신석기일까? 청동기일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바로 여기는 BC 6,000년대는 우리 역사에서 신석기였거든요. 그래서 신석기 상황 물어봤던 문제도 조금 고난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BC AD 당군기원 자 해결됐으니까 자 다시 우리는 본 수업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다시 선우빈 선생님이 그린 자 만화를 좀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좀 쉽게 역사에 접근해 드릴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칼라로 보신 분들은 자 뭐 잘 보일 텐데 흑백은 좀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자 뭐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출발입니다. 이거는 자 선사시대 꼭 알아야 될 연표. 당연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시작됐냐? 이게 절대 연표예요.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구석기. 당연히 우리가 서양 기원 쓰고 있습니다. 아까 5.16 자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부 때 서양 기원으로 바꿔서 우리는 지금 서양 기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당군기원일 때는 꼭 앞에다가 당군기원 몇 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 이게 서양 기원인 거죠. 자, BC 7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구석기 시대, 제가 여기 그 만화에 나 구석기 연천 남자, 그리고 주먹도끼 경기도 연천 전공리, 그 여러분 화보를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꼭 알아야 될 기본 용어. 구석기란 뭐냐? 자, 구석기는 쿠석기, 올드석기 여러분. 그야말로 뗀석기. 옛날에는 이거를 한자로 타제석기라 불렀는데 지금은 뗀석기. 그냥 떼어낸 거예요. 떼어내는 거. 그 중에 돌을 깨트리거나 떼어내서 만든 도구인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요게 바로 주먹도끼예요. 그래서 요거와 함께 여러분 활동지 보세요. 활동지에 주먹도끼 하나 넣어드렸죠. 이 주먹도끼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자, 이게 바로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자 동양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주먹도끼입니다. 그래서 뗀석기지만 뗀석기가 조금 인공이 가해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주먹도끼는 우리의 여러분 뗀석기 문화가 자 이 주먹도끼 단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자료예요. 주먹에 들어왔어? 도끼 모양이야. 끝난 거죠 뭐. 용동 볼까? 그냥 만능이야 만능. 이거 하나 들고 사냥도 하고 이거 하나 들고 여러분 자 다른 것도 다 해 먹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연천 전곡리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연천 전곡리는 5월에 전곡리 축제하는데 이 전곡리 축제가 주먹도끼 체험하는 축제입니다. 자,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신석기 들어갈게요. 자, 신석기 꼭 알아야 될 절대 연표는 자 시작 출발 BC 8,000년 전 이건 거예요. BC 8,000년.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죠. 8,000년 자부터 여러분 이제 신석기 시대로 들어가는데 신석기 주요 용어는
당연히 신석기, 올드석기, 올드석기가 이제 뉴석기죠. 여기는 그래서 뉴석기,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즉 돌을 갈았죠. 갈았어요. 그 용도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한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농기구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조리도구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물고기 잡는 어로용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사냥용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석기가 나오는 게 여러분 이 단계입니다. 그 중에 꼭 기억할 거, 제가 갖고 온 이거 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봤던 거예요. 이게 돌을 갈았어요. 둥글게. 이게 가락바퀴죠. 가락바퀴. 중요한 건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돌려서 보면 이렇게 구멍을 내고 요게 나무를 집어넣고 여기에 다시 여러분 이렇게 홈을 내서 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식물들 중에서 이게 실같이 나오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실 같은 식물을 여러분 쭉 뽑아서 여기다 감아서 이렇게 만든 거죠. 뭡니까? 바로 실 감는 도구죠. 그러면 신석기 실을 감는 도구가 있었다. 바로 이들이 뭘 했다? 옷을 입었다. 바로 수공업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다양한 용도 중에 수공업, 뭔가 거칠지만 옷을 짰고 거칠지만 그물을 만들었고, 이 증거가 가락바퀴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용도의 간석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고 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 그러면 여러분 답해 주십시오. 신석기 혁명이라 뭘 얘기한다? 바로 농경이죠. 농경과 목축, 한마디로 생산이죠. 생산. 인간이 생산을 하는 것. 뭔가 구석기는 자연이 주는 것을 채취하면서 살았던 시대고요. 신석기는 이 자연을 이용할 줄 아는 것. 이게 인류의 혁명입니다. 이게 신석기 혁명, 즉 경제혁명이에요. 여러분, 청동기 혁명이라는 말은 없어요. 이 선사시대 때 혁명은 신석기 혁명. 바로 이 인류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생산을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씨를 뿌리면 봄, 여름, 가을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가을에 추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신석기 때는 정착생활을 합니다. 구석기는 먹이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도는 바로 이동생활. 신석기는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신석기 혁명.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BC 6000년, 5000년 쭉 가다가 BC 2333년 당군왕건이 따라를, 이게 옛고자죠, 여러분. 이성계가 세운 조선의 조선, 그게 바로 옛 조선을 계승했다. 그래서 이성계의 조선 왕조가 있고, 그래서 여기를 옛 조선, 당군의 이 조선을 옛 조선이라 부르는데, 사실은 당군은 나라 이름 옛고자 안 넣었어요. 누가 처음부터 우리 올드한 조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처음에는 나라 이름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그래서 당군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 조선 또는 고조선 또는 당군조선, 당군이 세운 조선을 세웠어요. BC 2333년에. 그 다음 BC 2000년에서 1500년, 1500년에 청동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생기초 분들에게 드리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퀴즈 들어갑니다. 요 강의 듣고 여러분 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6개월 공부하든 1년 공부하든 2년 공부하든 이게 기출 지문이거든요. 고조선, 즉 당군조선은 언제 건국했느냐. 여기 여러분 신석기 때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즉 BC 8000년부터 BC 2000년 전까지가 신석기란 말이에요. 그 2000년 앞에 당군이 나라 세웠어요. 그러면 고조선 건국시는 신석기일까요? 청동기일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손으로 얘기해 주세요. 1번 같습니까? 2번 같습니까? 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2번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하나 딱 건드려 놨어요. 스피드하게 얘기해서 뭐야 했는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뭐냐면 구석기 신석기는 평등 사회고요.
자, 공유, 함께 나누는 사회예요. 지배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청동기 때 들어가면 계급사회고, 그리고 자, 사유지상입니다. 계급사회가 돼야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고조선은 청동기 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스님, 좀 전에 이 연표 보니 BC 8000년부터 BC 2000년 전까지가 신석기고, 그리고 여기 2333년은 당연히 신석기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자, 우리나라 건국신화가 있죠? 바로 뭐였습니까? 단군신화. 이거는 우리의 건국신화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자, 저 고려 후기, 자, 충렬왕 때 이려이라는 스님이 쓴 상공유사에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역사 갖고 있고, 바로 BC 2333년에 당군이 나라 세웠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꾸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냥 이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상공유사에 써있는 신화 얘기고, 그리고 사실은 나라가 형성되려면 청동기 때다. 요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화에서 나오는 연도인 거죠.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 그 다음에 다시 청동기 들어갑니다. 자, 청동기. 자, 거기 제가 만화로도 그려놨는데, 자, 청동기 때 가장 중요한 도구.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도구죠.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치무늬 거울, 그리고 고인돌입니다. 자, 그러면 자, 청동기 때는 청동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 간섭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간섭기 있고, 그리고 동시에 자, 이제 청동기가 나오는데, 특히 비파형 동검, 거치무늬 거울, 이게 바로 대표적 청동기잖아요. 근데 제가 늘 수업에서 드는 얘가 붕어빵이잖아요. 붕어빵 만들려면 붕어빵 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 틀에다가 밀가루 부어서 붕어빵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파형 동검도 자, 이런 동검을 만들려면 이게 마치 중국의 악기처럼 생겨서 비파처럼 생겨서 비파 모양의 동검이다. 즉 비파 모양의 청동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비파형 동검을 만들려면 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붕어빵 틀 같은. 근데 틀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이건 뭐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자, 활동지에다가 비파형 동검은 서북방 수용설이에요. 또는 북방 수용설. 저쪽 몽골 쪽에서 자, 들어왔습니다. 즉 더더구나 중국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중국이 아니라 저쪽 시베리아 몽고 쪽, 그래서 북방 쪽 또는 약간 서쪽에 치우쳐서 서북방 수용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았다. 그 다음에 이 거치무늬 거울, 이건 진짜 얼굴 보는 거 아닙니다.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뻐,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형, 여러분, 자, 이 청동 거울에는 요 끝에 이제 이렇게 뭔가 고리 거는 이런 공간이 하나 있어요. 여기다 끈을 매요. 목에다 걸어요. 그래서 이 지배자는, 제가 만화 그린 거 보면 이 지배자가 뭔가 하늘에 제사 지내고 있는데 목에다가 뭘 걸고 있죠? 이게 바로 청동 거울이에요. 언덕에 지배자가 탁 섰어. 목에 여러분, 자, 거울 하나 딱 달았어. 근데 햇볕이 쫙 비쳐. 그 뭡니까? 자체 발광도구지. 확 비치면서 나 이렇게 하늘서 내려온 사람이야. 자신의 권위를 하늘과 연결시키기 위한 그들의 또 하나의 자, 장치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자, 고인돌. 고인돌도 지금은 두 개만 얘기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소위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요거 짧은 거, 자, 이렇게 쪼다리형의 이런 거를 우리가 바둑판식 고인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탁자식 고인돌. 특히 강화도 꿈이다. 강화도. 강화도의 고인돌은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자, 이 돌이 남자가 200명이 매달려서 들똥말똥한 거예요. 그것도 이거 보시면 거의 언덕 위에 있잖아. 누구 한 사람의 지배자의 무덤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이 큰 돌을 저 바닷가에서 끌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 계급사회, 사유재산의 또 다른 상징이죠. 이 지배자는 바로 지배자의 무덤일 거고, 그 사람이 바로 뭔가 자, 계급, 사유의 어떤 상징이 되겠죠.
그래서 지배자의 무덤, 바로 고인돌이 나오고요. 지금 보이고 계시는 이 고인돌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강화도 고인돌. 자, 이거를 탁자식 고인돌. 특히 비파형 동검, 자, 거치무늬 거울, 특히 지금 보고 계신 탁자식 고인돌은 이 고조선에서 영역에서 나오는 대표적 유물입니다. 요거를 꼭 갖고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요걸 좀, 자, 하나 볼게요, 여러분. 또 하나. 자, 이제 우리가 유물을 얘기했고요. 자, 유적 하나 얘기할게요. 자, 구석기인들은 동굴에서 살았어요. 이동생활 했잖아, 물이 져서. 그래서, 자, 해가 지면 동굴 찾아서 거기 살았고요. 동굴이 없을 때는 그냥 막집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석기 때, 자, 신석기 혁명이 바로 뭐다? 예, 바로 농경. 그러니까 목축, 정책생활 하다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집다운 집을 짓죠. 이게 바로 움집이에요. 근데 신석기 움집, 청동기 움집, 둘 다 움집인데 그야말로 움집이죠. 움막집인데, 자, 모양의 비교를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신석기 움집은 뭡니까? 여러분, 반지하형 또는 지하형. 방바닥은 약간 원형. 그리고 자, 가운데 뭔가 이 가운데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여기에 불된 자리가 나와요. 청동기는 약간 여러분, 자, 집터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약간 길쭉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 장방형이다. 여기는 약간 원형이나 또는 사각형이 약간 모가 조금 둥근, 그래서 모가 둥근 사각형 또는 원형. 여기는 직사각형 또는 장방형. 예, 움집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움푹, 자, 여기 지상이면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상에서 살짝만 들어가서 이 방바닥이 그대로 온전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상에 가까워진 움집이라 불러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신석기는 달라 이 집만 나오는데, 청동기는 이 집 말고도 너무나 다른 용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굉장히 다른 모양. 그래서 다양한 뭔가 형태가 나오고 집단적으로 모여있다. 즉, 지배자의 밑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얘기. 이들이 이 땅 어디서 살았냐 이거죠. 지금 뭐 어디 유적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 신석기인들은 해안이나 강가,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 주로 여러분, 이, 자, 해안이 바닷가 또는 이 강가 이런 데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서울 한강변에 있는 암사동 유적지잖아요. 그래서 신석기는 해안이나 강가에서 살았고, 청동기 때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농사 지려면 내륙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들은 주로 내륙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산간이나 구릉지대에서. 이 차이점. 그래서 신석기는 해안이나 강가에서 주로 살았어. 자, 청동기는 내륙으로 들어갔어. 자, 신석기는 농경의 시작이야. 이게 신석기 혁명이야. 자, 시작이고 여기는 농경의 발달이야. 그러면서 내륙으로 들어갔어. 요거 변화를 볼 줄 아시면 돼요. 이게 바로 유적인 거죠. 물론 고인돌도 유적이지만.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시 여러분 철기시대 들어갈게요. 자, 절대음표 보십시오. 철기시대는 자, 기원전 400년경 또는 BC 5세기 철기. 거기다 써놓으십시오. 이 철기는 중국서 수용해요. 아까 비파형 동검은 자, 중국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북방 수용설, 서북방 수용설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철기시대는 드디어 자, 이쪽 중국에서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청동기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철기시대에 들어가면 청동기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청동기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여러분, 새 뾰족해졌어. 모양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드디어 붕어빵 틀이 나와요. 즉, 청동기 만드는 틀.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 자, 도끼를 만든 틀이죠. 이런 틀을 뭐라고 한다? 거푸지. 드디어 철기 때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식, 한국식 동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형 동검에 자, 가르고 이거를 한국식 동검이라 부른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중요 표시. 우리가 드디어 만들었다. 그 증거가 뭐다? 거푸집. 이런 모양 틀이 나온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여러분 이 생기초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걸 뭘 알아야 될까? 철기 시대 들어가면 여러분 나중에 두꺼운 기본서에서 이 말이 나와요. 철기 시대 들어가면 청동기는 의기화된다. 청동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청동기의 용도가 조금 달라진다. 바로 제사요. 제사나 의식.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 청동방울 딱 흔들잖아. 그 청동방울 같은 제사나 의식용 도구로 바뀐다는 거. 이것도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여러분 잠시 자 머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제가 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 요런 사회적 발전 과정을 좋아하는데 제가 활동지에다 써놨어요, 여러분. 자, 구석기는 무리사였습니다. 그냥 가르고 이동했어. 자, 그 다음에 신석기는 혈연, 시족이란 여러분 혈연이에요, 혈연 중심의 시족사였어. 근데 이들이 좀 있다가 다른 시족과 결혼을 해, 조계원. 그래서 사회가 커져요. 이게 부족사회야. 자, 그리고 다시 청동기 때, 자, 강조했죠? 자, 계급이 발생하고, 자, 사유재산이 발생했어.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지배자가 나와. 이 지배자를, 이건 고유 명사예요, 여러분. 그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군장이라 불러요. 짱을, 군장사회. 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해요. 이게 바로 군장국가. 자, 최초의 군장국가가 고조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철기 단계 들어가면, 자, 이 군장사회가 모여서 왕을 뽑아요. 이게 연맹왕국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접근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활동지 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2페이지에 그 사회발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연맹왕국이고, 이 연맹왕국 중에 자, 세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 집권국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동 말동하고, 그 다음에 꼭 나오는 게 청동기 단계에서 나온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 다음에 철기 단계에서 나오는 여러 국가, 즉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즉 마한, 진한, 변한을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국가 형성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꼭 나오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와 함께,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사실 저의 연결고리 교재에 자, 그 많은 내용 중에 꼭 알아야 될 내용만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5천 역사에서 고조선은 2000년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야.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면 여기에 한 10개 정도의 개념이 더 들어가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머릿속에 다시 정리할게요. 고조선은 청동기 단계인 BC 2333년. 선생님 여기 아까 신석기잖아요. 그러나 국가는 청동기니까 항상 한 박자 쉬고 청동기 때 청동기인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조금 약간 좀 시기를 좀 앞으로 당겨서 그냥 썼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이 기록이 고려 말 기록이잖아. 그래서 자, 항상 머릿속에 이 BC 2303년 잠깐 쉬었다 이성을 갖고 청동기 때 국가 형성됐어. 자, 당군이 뭐를 조선을.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BC 5세기 가면 철기 단계 들어갔어. 그 다음에 자, BC 3세기에 이런 왕이 나와. 자, 부왕, 준왕 동그라미 하시고요. 부왕, 준왕이 있었고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교재에는 없죠?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유만이 나와. 유만이. 좀 있다가 중국에서 자, 진나라에서 한나라 넘어가는 진왕규책에 중국서 살고 있었던 고조선인 유만이 내려와서 준왕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준왕이 그를 흔쾌히 맞이했지만 인생사 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유만이 좀 있다가 준왕의 왕위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유만이 또 다른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당군조선, 당군이 리더였던 조선, 그 다음에 유만이 리더였던 조선, 같은 조선이지만 그야말로 오늘날 대통령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군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시기, 유만이 있었던 시대. 그래서 특히 당군조선과 유만조선을 꽤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유만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 즉 한마디로 유만의 손자죠. 유만의 손자 때, 즉 의고왕 때
한나라에 의해서 BC 108년에 멸망합니다. 이게 고조선 역사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는 이런 역사보다 이걸 읽겠죠? 그냥 당구신화, 저 환웅이 내려와서 곰하고 만나서 곰이 또 쑥과 마늘 먹고 여러분 인간 돼서 웅녀가 돼서 자 그들이 둘이 결혼해서 당군을 낳고 당군이 나라 세웠어. 그게 조선이야 라는 당구신화. 이게 바로 고려 말 충렬왕 때 이련이 쓴 상공유사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조선의 팔적금법 8개 금하는 법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중에 3개만 내려오고 있고 하나가 구전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 나중에 이거 지식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 고조선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자 여기 이제 살을 붙일 거고요. 먼저 생기초는 요 개념만 잡고 계세요. 여기서 꼭 잡아야 될 개념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 무슨 지식이 들어가게 중요하지 않고 꼭 알아야 될 흐름 이게 전체 자 조선 또는 고조선은 이 2000년 역사인데 그 중에 당군이 처음에 나라 세웠고 그리고 또 많은 리더들이 있다가 왕이라는 명칭을 썼던 부준이라는 인물도 있었고 그리고 좀 있다가 유만이라는 남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군조선 유만조선은 같은 나라 안에서 자 리더의 여러분 리더의 바뀜이에요. 근데 특히 당군과 유만의 어떤 이 시기에 어떤 사회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변화를 물어볼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자 마지막 얘기는 요거처럼 계속 이제 절대음표 보세요. 자, 절대음표에 들어가면 특히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여러분 부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긴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고조선 이제 끝자락 고조선 멸망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 자 보세요. 만주에 부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여족이 내려가서 고구려 세웠죠. 그리고 다시 이쪽에 자 동해를 끼고 옥조가 그 밑에 강원도 쪽에 동해가 그리고 밑에는 마한, 진한, 변화 있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바로 초기 국가라 부르죠. 여기는 여러분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자 절대연표에 자 있는 내용인데 자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자 부여 고구려는 연맹왕국이고요. 자 여기 옥조와 동해는 왕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여기는 자 군장국가예요. 그리고 사마는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제 그냥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지금은 이런 것까지 볼 건 없어요. 나중에 봐야 되죠. 자 이들은 하늘에 추수감사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부여는 12월에 영고를 그리고 다른 나라는 고구려는 10월에 동맹을 그리고 옥조는 사료가 없어서 모르고 그리고 동해는 10월에 무천이라는 그냥 그 나라 고유 명사니까 그대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마는 너무나 한반도 남쪽에 지도를 보세요. 농사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는 특히 농경이 더욱더 꼽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생산이 끝날 때 하늘에 제철 행사 지냈고요. 근데 이 나라는 5월 씨 뿌릴 때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5월 수리날, 지금의 단오고요. 그리고 10월의 계절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중에 본 수업 들어오면 자, 잘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냥 부여의 영고만 오늘 외워봅시다. 부여의 영고, 부영 이거만 외워보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 나라의 풍습들도 나중에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는 거고 범위가 확실하죠?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자 우리 과연 이 강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자 기출 문제 펼쳐보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국가직 문제들로 갖고 왔습니다. 소방직도 국가직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어디서 냅니까? 사이버 고시센터 행안부에서 내잖아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는 자 국가직 자 문제로 갖고 왔고요. 자 일단은 소방직 자 올해 따끈따끈한 문제였습니다. 타업 유물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거 이거 하나잖아. 가락바퀴. 자 어느 시대? 신석기. 자 신석기 뭐였습니까? 처음으로 농경의 시작. 이게 혁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일단 기본 20문제 중에 10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실수만 안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볼까요? 2020년 국가직 7급. 여러분 올해부터는 국가직 7급에 한국사가 없어졌죠. 그래서 한국사 없어지기 바로 직전의 문제. 자, 청동기 보수. 옳은 거야. 계급 발생.
그리고 부족장. 이 부족장이 바로 군장 또는 족장 같은 말입니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선생님, 부족장과 군장과 족장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다 같은 얘기야. 그래서 답은 1번인 거죠. 지금은 답만 맞추면 돼요. 그 사회의 특징. 그 다음에 다시 자 2020년 소방지. 자 다음 자료가 설명하고 나라에 대한 걸로 옳지 않은 거야. 자 이건 이제 옳지 않은 거.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 입힌 자는 곡시로 갚는다.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삽니다. 이를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돈 50만 원 낸다. 이게 고조선 8조금법이란 말이에요. 또는 8조 금법 또는 8조법. 고조선이야. 고조선 사회로 옳지 않은 거야. 나 지금 공부 요만큼 했거든?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야? 공부 조금 하고 맞추는 거잖아.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연구원 아까 어디였어? 부여잖아. 그 답은 1번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거를 잡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올해 가장 최근 문제네요. 자, 6월 5일 날 있었던 지방직후국. 키워드는 뭐야? 연고지. 이 나라 제천행사 연고 있었어. 이 밑에 사로 몰라도 이거는 뭐다? 부여구나. 그래서 부여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자, 부여와 관계되어서 부여는 반목의 사였어요. 즉 농경과 목축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이 나라는 자 최고의 족장들, 즉 군장들 이름이 가축 이름이었습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즉 말대표, 소대표, 개대표, 돼지대표. 요즘 어떠신가요? 이거잖아요. 이게 자 이 부여의 여러분 족장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지 아셨죠?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자 역사인식, 여러분 그 지도 얘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 우리는 절대 연표에서 꼭 각식이 구석기 BC 70만 년, 신석기 BC 8000년, 청동기 BC 2000년에서 1500년, 철기 BC 5세기경 요거 잡아놓고 각 시대의 주요 여러분 특징들, 유물 유적들, 그리고 고조선, 그리고 초기 국가는 조금 선의의 후 암기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 이제 고대 사회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